새벽 공기보다 먼저 그 한숨이 내 귓가에 닿았다. 벽 하나, 문 하나, 그렇게 떨어져 있던 거라 믿었는데 이리 가깝게, 이리 조용히 내 마음을 흔드는 걸까. 그날 이후 나는 잠든 척을 멈추었다. 나는 몰랐다. 그의 한숨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다. 그는 조용히 떠났고 나는 그 뒤에 남겨졌다. 장례가 끝난 후 시아버지께서 내게 말했다. 그냥 이 집으로 오거라. 내가 혼자 있으나 마찬가지지 않냐.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의 집, 그의 아버지가 사는 낯선 공간. 정태수 씨, 남편의 아버지이자 나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사람. 그는 나보다 말을 더 아꼈고 나보다 더 조용한 사람이었다. 전직 국어교사였던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냈다. 신문, 시집, 수필집, 그가 펼치는 책의 냄새는 이 집 전체를 감쌌다. 나는 주방 창가에서 피아노를 가르쳤다. 학생은 많지 않았다. 동네 초등학생 셋,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50대 주부 1명. 아이들이 돌아가면 나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 시간, 그는 마당에 나가 있었다. 항상 우리는 하루에 2~3마디 정도의 말만 나눴고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는 시선이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다. 그날 밤도 나는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다. 늦가을의 찬 공기가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었고 이불 안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조금 쓸쓸했다. 그때였다. 어렴풋한 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왔다. 아하. 짧은 한숨. 명확히 말하면 탄식에 가까운 숨소리였다. 나는 놀라며 귀를 기울였다. 다시. 아하. 나는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심장이 빨라졌다. 그 한숨은 단순한 피로도 습관도 아니었다. 그건 아주 오래 눌러온 무엇이 새벽의 정적 속에 문득 새어나온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를 마주 보지 못했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 가볍게 구운 식빵, 말 없이 넘긴 신문.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정말 어제 들은 그 한숨, 그분이 맞았을까?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방의 구조, 벽의 두께, 그 시간대, 그 애엔 누구도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그 시간, 자꾸만 귀를 열게 되었다. 별시를 넘기면 자동으로 그 방 쪽의 소리에 귀가 쏠렸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들렸다. 아하. 짧지만 깊은 숨. 그리고 책장 넘기는 소리. 그의 손이 움직이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 나는 그 숨을 들으면서 내 숨을 조심했다. 마치 그가 내 방까지 들을까봐, 내 감정이 들킬까봐. 그날 이후 나는 새벽마다 깨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조금씩 그의 리듬에 맞춰 살기 시작했다. 아침을 준비하는 타이밍, 빨래를 널어두는 시간, 문을 열고 마당에 나서는 발걸음까지. 나는 그가 내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걸 허락하고 있었다. 하루는 비가 왔다. 잔잔히 떨어지는 가을비 속 나는 마당으로 나간 그를 보았다. 그는 작은 나무 의자 위에 책을 놓고 있었다. 아버님, 내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돌려 작게 웃었다. 괜찮아. 이 책은 오래돼서 비 한 방울쯤은 기억처럼 남으면 좋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날 밤 나는 피아노를 닫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일부러 방 불을 끄지 않았다. 작은 수면등을 켠 채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10시 27분. 책 넘기는 소리. 10시 41분. 짧은 한숨. 10시 52분. 의자의 삐걱거림. 그리고 조롱한 걸음.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심장은 깨어 있었다. 그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을 때 나는 숨을 고르며 길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한마디를 남겼다.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는 낮은 그러나 분명한 울림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내려갔다. 그날 이후 나는 새벽에 문을 잠그지 않게 되었다. 그 사람의 기척은 침묵보다 더 조용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정우 씨의 괜찮으세요? 라는 말이 귓가에 남은 그날 이후 나는 문을 잠그지 않게 되었다. 문을 열어둔다는 건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마음을 어느 정도 내보인다는 뜻이었다. 누군가는 경계심이 없다고 했겠지만 나는 그보다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의 작은 틈이 처음 열렸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이상하게 그의 시선이 자꾸 내 손끝과 얼굴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다.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지만 김치 조각 하나를 내 접시로 조심스레 옮기는 그의 동작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세탁기를 돌리고 베란다 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계절은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빨래를 널고 돌아서는 길에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그의 옆모습이 보였다. 작은 담요를 다리 위에 얹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조용히 시선을 옮기던 그 모습은 어쩐지 따뜻했다. 그날 오후 나는 피아노 수업을 마친 뒤 그와 함께 마당에 나섰다. 그는 국화를 돌보고 있었고 나는 화분 속 흙을 가볍게 고르고 있었다. 손등이 스치듯 닿았을 때 우리는 동시에 손을 멈췄다. 하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이전이었다면 바로 손을 치웠을 텐데 이번에는 잠시 그대로였다. 흙이 마르면 잘 안 뿌리더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주는지가 더 중요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상처가 되니까. 그는 내 쪽을 바라보았다. 서로 조심하면서 조용히 맞춰가는 게 제일 어렵지요. 그 말 이후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화분을 돌보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전등을 끄지 않았다. 작은 조명 하나만 켜둔 채 침대에 기대어 책을 펼쳤다. 정우 씨의 방에서도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10시 47분. 예상대로 발소리가 시작되었다. 계단을 타고 올라와 복도에서 멈추었다. 이번에도 문을 두드리진 않았다. 대신 아주 짧은 한숨 하나가 벽을 넘어 들렸다. 그 소리는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익숙하고 조용하게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나는 말없이 문 가까이 다가가 앉았다. 손바닥으로 문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안쪽에서도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며 며칠이 지나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침마다 식탁 위에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내가 좋아하는 런잎차 한 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나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작은 메모를 남겼다. 마당 꽃이 예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메모들은 서로 마주보지 않아도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손길이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전이 발생했다. 동네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고 나는 촛불을 찾아 헤맸다. 그런 와중에 거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작은 랜턴을 들고 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괜찮아요? 그 말에 나는 문을 열었고 작은 불빛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보라서 좀 답답하네요. 같이 거실로 가요. 촛불은 제가 챙겨놨어요. 그날 밤 우리는 어두운 거실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가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이 집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밤을 보내는 건 오랜만이네요. 저도 촛불 앞에서 대화하는 게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같이 어둠을 건져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고 하더군요. 나는 잔을 들고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밤은 서로 마음을 조금은 열어도 되는 밤이네요. 그날 이후 우리는 촛불 없이도 서로를 비출 수 있게 되었다. 이상하죠? 아무 말도 없는데 마음은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촛불 아래 나눈 차 한 잔 이후 우리는 말수가 더 줄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후 오히려 말이 필요 없어졌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그 속엔 침묵이 많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침에는 정우 씨가 먼저 일어나 뜨거운 물을 준비했고 내가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시아버지와 며느리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어떤 호칭보다도 자연스러운 관계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당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화분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는 텃밭에 흙을 손질하고 있었다.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그가 내게 물었다. 요즘 밤엔 잘 주무세요? 나는 조금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예전보다는요. 이 집은 밤이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잠들기 어려웠어. 지금은 그 조용함이 익숙해졌고 어쩌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 집이 원래 그런 곳이에요. 말이 없고 움직임도 적고 그래서 더 쉽게 마음을 들킬 수도 있죠. 그 말에 나는 그를 바라봤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쿡 하고 찔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마음을 들켰을까?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었고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 순간 복도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다. 발소리는 아니었고 아주 부드러운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한숨. 나는 문 가까이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기척이 전하는 감정은 분명했다. 잠시 후 문틈 아래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안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오늘은 내 숨이 더 커서 당신 방까지 갔나 봅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도 그 숨이 내게 닿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따뜻해서 동시에 너무 아파서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작게 접은 쪽지를 하나 놓았다. 그 숨, 제 쪽에서 먼저 문을 열어놓았던 걸지도 몰라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펼쳐보았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로 충분했다. 서로가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네 아주머니가 나를 보자 다가와 말을 걸었다. 요즘 정 선생님이랑 같이 다니시는 걸 자주 봐. 나는 순간 멈췄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더라고. 오래된 부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오래된 부부. 우리는 그 어떤 호칭도 공유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주자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날 저녁 일부러 말을 아꼈다. 그도 눈치챘는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은 그 어떤 발소리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깊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그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누가 우리를 오래된 부부 같다고 하더라고. 그는 순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그 말, 기분 나빴어.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니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서 더 무서웠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다. 무서워도 괜찮아요. 마음이 움직이면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방문을 완전히 열어둔 채 잠들었다. 그리고 새벽,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올 무렵,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다. 그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대신, 거실 쪽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이불을 걷고 거실로 나갔다. 그가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말했다. 오늘은 그쪽 한숨이 더 가까이 들렸어.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새벽은 조용했고 마음은 더 조용했다. 한 걸음 가까워질 때마다 나는 다시 며느리라는 이름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날 새벽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았을 때 나는 알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뭔가가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서로를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묘한 따뜻함이 흘렀다. 아침 해가 천천히 벽을 타고 올라오고 커튼 사이로 새어드는 빛 속에서 그의 한숨은 더 이상 멀게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새벽을 함께 맞이했다. 나는 더 이상 문 앞에 발소리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같은 시간에 눈을 떴고 같은 시간에 거실로 나갔다. 따뜻한 물을 데우고 같은 찻잔에 차를 따르고 짧은 인사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택배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 아주머니를 마주쳤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정 선생님이랑 같이 사시니까 외롭진 않으시겠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하지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가볍게 박혔다. 같이 산다는 말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는 묘하게 나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 씨,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게 혹시 누군가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는 조용히 찻잔을 들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이상하다는 건 기준이 있는 사람이 붙이는 말이죠. 난 지금이 불편하지 않아요. 당신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근데 너무 편한 게 가끔 무서워져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예요. 나도 요즘 문틈으로 들리던 숨소리 대신 당신의 움직임을 찾게 돼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모든 감정은 아직 말로 꺼내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지만 이미 우리 둘은 그 중심에 닿아 있었다. 며칠 후 그의 딸이 집을 찾아왔다. 남편의 누나이자 이 집의 첫째. 그녀는 오랜만이라며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대화 도중 나를 향한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다. 요즘 아버지 밝아지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애써 웃었다. 다행이죠.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덧붙였다. 하윈 씨도 이 집이 편하신가 봐요. 나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머물렀다. 정우 씨는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다. 경주가 무슨 말 했어? 나는 작게 웃었다.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아무 말 없다는 게 더 무섭네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이 집에 있는 게 좋았어. 다른 사람 말보다 내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름도 역할도 모호한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있는 지금만은 지키고 싶어. 그날 새벽 나는 그보다 먼저 거실에 나와 앉았다. 찻잔 2개를 꺼내고 작은 촛불을 켰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 숨이 먼저 닿길 바랐어요. 잠시 후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왔다.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고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를 시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 가까워질수록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 더 또렷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를 자주 생각하게 됐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고요하고 따뜻한 시간들이 결국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라는 사실. 매일 새벽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같은 쪽 창을 바라보며 빛이 바뀌는 걸 지켜보지만 그 끝엔 언젠가 이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예감이 있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일수록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남편의 납골당 관리소에서 우편이 도착했다. 사망 3주기를 맞아 유골함 이치 정리와 추모 예배 일정이 적혀 있었다. 그 편지를 마주한 순간 잊고 있던 현실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의 시간을 뒤로 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정우 씨는 그날도 변함없이 차를 준비했고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식탁에 앉았다. 조용히 차를 마시던 중 그는 먼저 입을 열었다. 그 편지 봤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3주기. 벌써 그렇게 됐네요. 맞아요. 시간이 참 빠르죠.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같이 가줄까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우 씨가 같이 가주면 저 혼자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며칠 뒤 우리는 함께 납골당을 찾았다. 검은 옷차림으로 나란히 앉은 우리는 마치 장례식장에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었고 그의 미소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우 씨는 조용히 국화를 놓고 짧은 인사를 나직하게 속삭였다. 잘 있었냐? 요즘은 하윤이 덕분에 내가 조금 따뜻해졌다. 나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가을 나뭇잎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함께 돌아온 집 앞에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정우 씨, 저 조만간 이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그럴 줄 알았어. 마음은 알면서도 듣고 나니 많이 허전하네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의 자리는 지워지지 않더라고. 그게 제가 돌아가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마주해야 할 것 같았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너무 멀리 가지 마요. 나는 미소 지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창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닿아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작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들, 늘 접어뒀던 수건, 책 사이에 끼워진 그의 쪽지 하나하나가 손에 걸렸다. 나는 무의식 중에 그가 내게 준 모든 흔적을 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상자 위에 한 장의 편지를 올려뒀다. 당신의 숨을 들은 순간부터 제 호흡도 바뀌었어. 이젠 멀어지더라도 그 숨을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새벽이 되자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정우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말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그냥 옆에 있어줘.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숨소리만이 공기 사이를 오갔다. 나는 떠났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숨을 고르는 습관은 그대로 남았다. 짐을 다 싸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 책상 위에 아직 마르지 않은 찻잔 자국, 침대맡에 놓인 작은 수면 등 모두가 익숙하고 조용하게 내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땐 임시 머무름이라 말했지만 지금은 마음 한켠이 확실히 붙들려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찻잔을 닦아 부엌 선반 위에 올려두고 메모 한 장을 식탁 위에 살짝 내려놓았다. 이 집에서의 숨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정우 씨는 마당에서 내 짐을 천천히 옮겨주었다. 말없이 그러나 묵직하게 움직이는 손끝에서 그의 마음이 느껴졌다. 차 조심해서 타요. 그는 짧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 씨도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 나는 뒤돌아 계단을 내려왔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뒤 나는 다시 피아노 수업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나도 천천히 일상에 적응해 갔다. 하지만 정우 씨의 숨소리가 사라진 밤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다. 그가 방 안에서 책장을 넘기던 소리, 새벽마다 따르던 찬물 소리, 그 모든 것이 내 하루의 배경음이었음을 이제서야 실감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작은 찻잔을 꺼냈다. 정우 씨가 쓰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 그 찻잔에 연잎차를 따르고 불을 끄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마음속에서 그의 한숨이 들리는 듯했다. 그 낮고 깊은 숨은 아직도 내 귓가에 머물러 있었다. 한 달쯤 지나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 없이 도착한 작은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엔 내가 두고 온 찻잔 1개, 말린 국화꽃잎 몇 장, 그리고 책갈피로 접힌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종이 1장. 잘 지내고 있죠? 이 집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10시 45분이면 계단이 삐걱이고 새벽이면 거실에 불빛 하나가 켜집니다. 달라진 건 그 숨이 이젠 제 안에서 맴돈다는 점이네요. 나는 편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날 만큼 슬프지는 않았고 웃을 만큼 가볍지도 않았다. 그저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따뜻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도 10시 45분에 찻잔을 들었어. 거기서도 잘 들리죠?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집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렸고 정우 씨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찻잔 사이로 피어오르던 따뜻한 김이 우리 사이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책장을 덮고 내게 말했다. 하윤 씨, 숨 고를 땐 눈을 감고 마음을 내려놔. 나는 그 말대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땐 아직 새벽이었다. 시계를 보니 4시 12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을 끓였다. 그리고 작은 종이 1장에 이렇게 썼다. 정우 씨, 아직도 내 숨이 그 집까지 닿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찻잔을 들어. 그 한숨이 멀어졌어도 마음은 여전히 가까이서 울리고 있어. 나는 그 종이를 접어 국화꽃과 함께 유리병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게 스며들었고 아주 조용한 한숨이 내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